안녕하세요. 올바른 안과 이마빈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안구 건조증 그리고 안구 건조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안구 건조증이란 것은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의견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눈물에 관여하는 조직들, 눈물 분비와 눈물이 유지되고 눈물이 눈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관여하는 조직들의 염증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물층 자체가 안정성을 잃게 돼서 쉽게 손상되고 날아가고 증발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들이 서로 악순환의 그런 순환 고리를 통해서 점점 더 악화되면서 불편감이 심화되는 질환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안구 표면, 각막과 결막, 안구 표면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것이 최근의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의사들의 지견입니다. 눈물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눈물층은 가장 바깥에 기름층이 있습니다. 기름층은 눈물이라고 하는 이 물 성분이 증발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름층 자체도 이 눈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을 하는 물층, 눈물층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눈물층이 가장 많고 가장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것이 점액층인데요. 점액층의 역할은 눈물층이 눈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눈 표면에 눈물이 붙어 있지 못하면 아래로 흘러가 버리기만 하고 눈 표면에 머무르질 못하기 때문에 눈물 자체, 물 성분 자체가 눈 표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점액층의 역할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요한 성분인 눈물 성분이 있습니다. 그 눈물 성분을 밖에서 눌러주는 것이 기름층, 안에서 잡아주는 것이 점액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야지만 눈 표면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물 생성 자체, 눈의 눈물을 구성하는 물의 성분 자체가 생성이 저하되게 해서 생기는 수성층, 물층의 부족,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의 손상, 염증으로 인해서 기름층이 부족해지는 지질층의 부족, 그리고 눈의 염증성 질환, 감염, 기계적 손상 등으로 인해서 점액층을 분비해주게 되는 술잔세포의 손상이 나타나서 생기게 되는 점액층의 손상, 이 세 가지 각각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안구 건조증이 더 많이 심해지고 환자들이 더 많이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요. 콘택트 렌즈도 많이 착용하게 되고 눈화장, 그리고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환경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눈 표면 건강을 악화시켜서 과거에 비해서 건조증이 더 많이 심하게 생긴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약이나 콘택트 렌즈를 너무 과하게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안구 표면에 손상이 되게 되고 아까 제가 안구 표면에 손상이 되게 되면 점액층을 이루는 술잔세포의 손상이 잘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점액층이 부족하게 되면 역시 건조증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원인들로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의 1차 치료는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주고 안구 표면의 손상을 개선하기 위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 흔히들 인공 눈물 쓸 때뿐이고 쓰고 나면 다시 불편해져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공 눈물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사용해주고 불편할 때 추가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무실 책상 위라든가 아니면 거실 같은 곳에 가습기를 틀어서 가습을 해준다든가 전체적인 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고요.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춰서 습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어떤 화면을 보는 것을 너무 장시간 길게 오래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들 환자들한테 50분 동안 열심히 스마트폰이나 TV나 모니터를 보고 눈을 쓰는 작업을 했다면
5분 정도는 눈을 감고 쉬어준다. 그리고 더 불편하신 분들은 20분에 2분. 이런 식으로 내가 눈을 뭔가를 스마트폰에 있던 화면을 보는 시간의 10% 정도는 눈을 쉬어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어떤 화면을 오래 보는 것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런 아까 기름을 분비하는 기름층을 분비하는 만들어주는 마이봄샘 자체를 건강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공 눈물을 쓰고 생활 환경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증이 잘 낫지가 않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마이봄샘의 기능 부전 혹은 마이봄샘의 퇴행으로 인해서 눈물을 아무리 보충해봤자 기름이 눈물을 잡아주고 막아주지 못하니까 다 증발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마이봄샘 기능 부전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눈물의 구성층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어서 눈물을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눈물을 지켜주는 것이 기름층, 리피드 레이어인데요. 이 리피드 레이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봄샘은 눈 안에 밑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면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눈꺼풀의 가장 안쪽에 분포되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기름을 조금씩 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눈꺼풀을 제껴서 눈 안쪽에 마이봄샘이 어떻게 쭉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눈꺼풀 안쪽면, 위아래 모두입니다. 안쪽면에 일렬로 쪼로록 분포되어 있어서 눈 전체 표면에 기름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서 코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은 정상인 사람의 마이봄샘의 모습입니다. 눈꺼풀 전체의 길이를 커버할 정도로 길고 일자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건조증이 심한 환자의 비정상 마이봄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위아래로 전체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짧게 끊어져 있고 꾸불거리게 변화를 나타내게 되고 심지어는 저런 마이봄샘이 특수 촬영에서도 전혀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퇴행이 심한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이봄샘에 대한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이봄샘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온찜질입니다. 눈을 따뜻한 수건으로 눈 표면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눈꺼풀을 살짝 눌러주어서 굳어있던 기름이 배출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름층이 배출되어서 기름층을 두껍게 하고요. 굳어있던 기름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이봄샘이 다시 기름을 활발하게 생성하면서 염증도 개선되고 마이봄샘 기능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미 마이봄샘이 심하게 염증이 와 있고 퇴행이 와 있고 만성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저런 온열 치료만으로는 겉에서 열을 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온열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IPL이라는 레이저를 통하면 그 열을 심부에, 즉 마이봄샘 자체에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한 레이저가 마이봄샘에 직접 작용이 가해지면서 거기서 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이봄샘이 개선되게 되는데요. 고여있는 묵은 기름때가 제거되고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마이봄샘 근처 눈꺼풀에 확장된 혈관을 효과적으로 수축시켜서 안검염도 완화시키고 건조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도 제거되게 되고 더불어 건조증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안에 모낭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모낭충 같은 기생충이나 세균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런 IPL 레이저로 인한 광 자극이 퇴행되었던 마이봄샘 조직의 세포 재생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름층만 단순히 두껍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 분비 자체가 양질, 좋은 기름, 잘 코팅해 줄 수 있는 기름이 나올 수 있게 해주어서 건조증 개선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노랗고 혼탁한 기름이 배출되고 마이봄샘에 심한 손상이 있던 이런 안구 조직, 마이봄샘 조직에 IPL 레이저를 가하게 되면 마이봄샘 자체의 염증과 형태학적 개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건조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게 되는 레이저는 레이저를 가한다고 해도 피부에 큰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완충작용을 하는 젤을 바르게 되고 레이저 팁 자체에
냉각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구 표면에 열을 가하게 되고 그 가해진 열이 주로 작용하는 부위는 마이범샘 근처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IPL 레이저 자체를 받음으로써 마이범샘 기능 개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단순한 온열 치료로는 개선되지 않는 마이범샘염 심한 건조증 환자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조증이 심하고 건조증 자체로 인해서 불편한 기간이 길으셨거나 눈물약을 써도 크게 효과가 없는 분들은 이런 레이저 치료가 도움이 될지를 전문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그 레이저를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